물리치료의 기원과 역사입니다.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면서 개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활의 가치가 더욱 높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 성장 과정에서 전 세계 유행병이었던 성화마비 이 영향이 굉장히 컸고 또는 세계 대전과도 같은 전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물리치료도 함께 발전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21세기 물리치료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도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심지어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물리치료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도수 치료 또는 수치료, 마사지, 운동치료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고대 문서에서도 풍푸, 중국 고유 무술을 이용한 운동 치료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물리치료는 18세기 교정학, 올소페딕 이 분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웨덴이라든가 영국, 덴마크와 같이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1918년 미국에서는 재건, 리콘스트럭션, 그 기능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개발을 해서 이 물리치료를 또는 운동치료와 마사지를 시행하고 있고 부상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 광경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에서 여성 물리치료 협회가 설립이 됐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47년에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APTA로 정식 이름을 변경하면서 좀 더 포괄화되었습니다. 또는 이 협회에서는 정식 그 학술 저널, 피지컬 세라피라고 하는 저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리치료사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1951년에서 51년쯤에 세계 물리치료 연맹 WCPT를 설립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물리치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상 군인들을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수병원이라든가 신체 재건분과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부상 군인들을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재건보건사, 이후로 이제 물리치료 보조사라고 불려지는 인력들도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주로 절단 군인들이 많았고, 척수 손상과 뇌손상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로 구성된 의학 전문 부대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상 군인들을 회복을 돕고 사회 복귀를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리치료, 워크숍이라든가 치료, 직업 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는 전 세계 유행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아마비가 왜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질병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아마비는 그 척수에 침범을 해서 팔다리, 특히 다리를 많이 마비시키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질병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면서부터 질병에 대한 거는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질병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합병증에 대한 거를 관리해 줄 전문 영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의 모든 측면이 이 소아마비를 관리하는 쪽으로 그 당시에는 많이 접근하고 발전했습니다. 물리치료의 시작은 이제 물리치료라고 정식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1940년대로 볼 수가 있겠고, 이 당시에는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군인들의 왜 부상, 회복 또는 복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델마 모우라고 하는 분이 물리치료를 정식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한 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자를 직접 보기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 방법과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상 군인들, 부상당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민간인 대상의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군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센터, 클리닉으로 들어가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적으로 최초로 이제 센터를 개설한 거는 삼육제원을 토대로 처음에 최초 이제 설립을 해서 장애 아동을 관리해주는 치료시설을 운영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부상자, 이제 한국 전쟁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전쟁 부상자 또는 편마비, 소아마비 또는 뇌성마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활발히 시행했고, 1960년대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그 물리치료의 계몽 활동에도 많이 힘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교육은 최초에는 물리치료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미국으로 파견해서 물리치료를 간단하게 배우는 식으로 물리치료가 도입이 됐고 1954년경에는 이제 군의학교에서 간호장교와 의정장교 여기 의정장교라고 하는 거는 의무 행정입니다. 어, 군에서 이제 군 병원에서 의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물리치료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물리치료소 양성을 위해서 단기 과정을 만들기도 했고 요때 당시에는 71명 정도의 물리치료소가 배출되었습니다. 정식적인 학교는 1963년에 2년제로 이제 수도의과대학 병서의학기술 초급대학에서 물리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물리치료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요때 메어레니 커런트에서 고혜련 교수님께서 첫 교수로 임명돼서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2년제로 출발했던 물리치료학과들은 죄다 이제 4년제로 3년제로 다 바뀌었고 현재는 4년제와 3년제가 공존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협회는 대개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통된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협회를 같이 설립을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초 이제 물리치료사 관련된 법률은 이제 6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면허제도 국가 시험을 통한 면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행된 이후에 물리치료사가 배출이 되었고 정식 물리치료 배출이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제 KPTA라고 하고요. 이후에 1970년대쯤에 WCPT 세계 물리치료 연맹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대 비전에서 단독 개업, 현재는 이제 단독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치료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이게 단독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개업을 위해서는 직접 평가, 직접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것들은 물리치료사가 평가를 하고 직접 처방을 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리치료 박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배우는 석사, 박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되게 임상 박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제 영어로 닥터가 되는데 닥터는 사실은 번역을 하면 박사입니다. 정식 학위 과정을 거친 박사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질적으로 높은 그 치료사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임상 박사 학위를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고요. 또는 세계 표준화에 대한 준비 또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 전문 영역들이 있는데 전문 물리치료 제도를 확립을 시켜서 정착화시키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한 5대 비전으로 보고 있고요. 10대 물리치료 윤리를 제정해서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별학회, 굉장히 많은 전문 분야들이 있고 그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물리치료사 학회들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종별학회가 있고 47개 분과학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세기 물리치료의 방향은 되게 물리치료 패러다임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질병과 손상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물리치료가 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질병 치료를 넘어서 여러 가지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특성에 기반해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방안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접근과 단독 개업권을 구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체 의학의 추세가 근거 있는 치료를 하자, 즉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적용하자 해서 근거 중심 물리치료,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에서 EBP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전체 의학의 중심으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영역은 자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처럼 질병 치료, 손상 치료가 아니라 건강 관리, 흡연이나 금연처럼 기본적인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 건강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영양 및 스트레스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발전을 했습니다. 또는 전 세계 유행병인 소아마비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그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 물리치료 연맹 WCPT가 오래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 또한 여기에 가입되어져 있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아주 급격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교육도 21세기 비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근거 입각한 치료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